오늘 목표만 딱 달성하면 집에 가자. 네. 알겠죠? 잠깐 뭐 확통만 듣는 친구들은 바로 가시고, 우리 수능사 듣는 친구들은 한 30분 정도 휴식 시간 갖고 또 하면 되니까. 목표만 딱 하고 깔끔하게 설 선물처럼. 목표는 요거 프린트 다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몇 장 안 되잖아, 페이지가. 물론 그래서 개념이 좀 많아서 사실 정확한 목표는 1, 2, 3, 4쪽까지 문제를 풀고 5쪽부터에 해당되는 정규분포 내용을 개념이 좀 많이 길어서 개념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귀가하는 게 목표야. 아마 5쪽부터의 문제는 못 풀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한 2시간 커트 2시간 커트를 한번 목표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게 뭐였지 얘들아? 이산, 확률, 분포 vs 누구였냐? 무슨 확률 분포? 연속 확률 분포. 야, 둘의 차이는 뭐였지 얘들아? 위에 이산 확률 분포라는 거는 변수, 즉 x 값이 이산 확률 변수, 뭐 끊어진 자료들, x는 1, x는 2 막 이렇게 대입하는 놈들이었고, 연속 확률 분포는 뭐였어? x의 값이 연속된 값들이었지, 그치?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두 놈이 있고 그걸 오늘 배운다고 했어, 맞지? 그래서 끊어진 자료들에 대한 분포 중 가장 유명한 이항분포라는 놈을 한번 배워볼 거예요. 이항분포. 뭐 영어로는 바이노미얼, 뭐 디스트리뷰션, 분포라는 뜻이겠죠. 여기서 노미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그냥 텀이랑 똑같아요. 텀이 뭔데? 항이라고 해요, 수학에서는. 자, 항이 영어로 텀이야. 그래서 텀의 뜻 중에서는 항이라는 말도 아마 있을 거예요, 다른 뜻으로. 다른 뭐 수학적 용어로서. 그래서 그럼 이게 바이는 뭐였지 얘들아? 바이? 가장 유명한 게 바이시클. 사이클이 2개다. 바퀴가 2개인 거 자전거. 그쵸? 그래서 2야. 그럼 항이 몇 개라는 소리야? 항이? 2개의 항에 대한 분포라는 뜻이야. 2개의 항에 대한 분포. 이해가요? 무슨 말인가? 이항, 말 그대로. 그래서 이항 분포라는 놈은 둘 중 하나인 거야. 일어나거나 안 일어나는 경우. 극단적인 상황에 대해서 보는 거야. 극단적인 상황에 대해서. 실제로 일어나거나 안 일어나거나. 너랑 나랑 경기를 해. 내가 이기거나 지겠지. 이런 상황들. 그래서 일어날 확률이 만약에 P라면 얘들아, 안 일어날 확률이 Q라면 우리가 지금 하는 이항분포라는 놈은 Q가 꼭 1-P여야 돼. 둘 중 하나밖에 없으니까, 일어나거나 안 일어나거나. 그럼 둘의 확률이 더하면 1이 돼야 되니까 항상.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 점점 쓰다 보니까, 그치? 어떤 상황이겠니? 무슨 상황? 네. 독립시행의 상황을 이항분포라고 얘기해요. 알겠죠? 그래서 자, 만약에 한 번의 시행으로 뭐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합시다. 얘들아, 근데 독립시행이라는 거는 똑같은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해야겠지, 그치? 그래서 그 시행을 N번 할 거야. 알겠니? 독립시행. 그 N번의 시행 중에서 얘들아, X라는 놈을 사건 A가 일어난 횟수라고 확률 변수를 정의할 거야. 그러면 요 놈의 확률 함수. 야, 횟수는 끊어진 자료냐 연속인 자료냐? 한 번,
1.1번 이러진 않잖아. 그치? 끊어진 자료니까 당연히 얘는 뭐겠어? 확률? 무슨 함수? 질량 함수. 자, 이 확률 질량 함수가 뭐예요, 얘들아? 내가 n번 중 몇 번? 미안해. 자, n번 중 몇 번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n번 중 x번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근데 그 한 번 한 번 일어날 확률이 p니까 x번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그때 나머지는 1-p의 거듭제곱이 곱해지는 거였잖아. 이게 무슨 확률? 독립시행의 확률이었지. 1-p를 우리는 q라고도 씁니다. 괜찮을까? 이런 세팅이 된 상황을 우리는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른다라고 얘기합니다. 비워놨어요, 일부러. 됐냐? 그냥 그럼 이항분포를 표현하는 거. 맨날 말로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을 쓸 리는 없잖아, 수학하는 놈들이. 그쵸? 그래서 이항분포의 맨 앞자인 b를 갖다 쓸 거야. 그리고 약속을 했어. 중요 조건 2개를 여기 가운데다 쓸 거야. 중요 조건 2개. 독립시행에서 중요한 건 뭘까? 다시 독립시행에서 결국에 내가 원하는 게 뭐야? 몇 번의 시행을 했을 때 몇 번 일어날지, 그리고 그놈의 확률 중요하잖아. 그치? 그래서 x는 얘들아 변수야 상수야? x는 변수지. 근데 문자로 쓰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중요한 건 총 횟수와 한 번에 a가 일어날 확률이야. 그걸 알면 숫자로 바꿀 수 있잖아. 쌤 x는요? x는 변수라니까. 내가 집어넣는 값이라니까. 그래서 요 2개가 가장 중요한 거야. 얘를 알아야만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걸 할 수 있잖아. 확률 계산을. 그래서 그 2 정보만 딱 쓰는 거야. 총 횟수, 시행의 총 횟수와 얘는 뭐라고? 한 번 시행했을 때 일어날 확률. 내가 원하는 사건이. 뭔 말인지 이해갈까? 이렇게 표기를 해. 그럼 결론은 뭐냐면 확률 변수가 독립시행의 확률 함수로 갖는다면 우리는 그 확률 변수가 이항분포를 따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괜찮을까? 됐어? 이게 뭔 말일까? 그럼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면 이항분포를 따른다라는 말은 뭐야? 재원아, 무슨 말일까? 이항분포를 따른다. 재원이라고 지영이가 대답해줬어. 좀 어려운 내용이야. 왜냐면 통계적 언어라서 그렇긴 해요.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분포잖아. 확률이 결정되는 건 결국엔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 아니겠냐?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적 지식으로는. 맞지? 그러면 내가 한번 자료들을 찍어본 거야. 실제 자료값들을 막 찍었어. 예를 들어서. 뭔 말인지 이해가? 그러면 이 값에 대한 자료값들은 많지. 다른 값들에 비해서. 그럼 이때의 확률이 더 높지 않겠냐? 다른 값들을 갖는 확률보다? 뭔 말인지 이해가니? 그럼 어때? 확률 함수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생겨야 되지 않냐? 가운데가 자료값이 많으니까 이 가운데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더 높은 거잖아. 이 그래프의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항분포를 따른다. 뭔 말인지 이해갈까? 뒤에서 한 번 더 등장할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말을 매번 이렇게 쓰기가 싫으니까 앞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쓸 거야. 확률 변수 x는 따릅니다. 이항분포를. 총 횟수는 n번 시행할 거고요. 그때 내가 원하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p라고 했을 때. 괜찮니?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뭐 확률 분포에 대해서 체크했으니까 뭐 체크해봐야 돼? 기대값, 분산, 표준편차 또 체크해봐야겠죠. 일단 기대값의 정의가 뭐였냐?
기대값의 정의는 뭐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한다 했지? 이상한 변수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뭐해? 다 더해야 되죠. 다 까먹은 거 아니지? 자, 그럼 x라는 변수에는 내가 이걸 하나 빼먹었네. 쏘리. 0부터 1까지 n까지 집어넣을 수 있는 건 알겠죠, 얘들아? 총 n번 시행이니까 안 일어나거나 총 n번 다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잖아, 그쵸? 이 모든 것들을 더해주는 거였어요. 끊어진 자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씁시다. 시그마를 이용해서 다 더해주면 되는 거지. 괜찮을까? 그럼 나는 어떻게 한다고? 모든 자료값을 어떻게 확률과 곱하는 게, 곱해서 더하는 게 평균의 정의래매. 이해가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될 거야. x는 0부터 n까지 x 곱하기, 얘들아 확률함수가 뭐였지? 요놈이었다. 이항분포의 확률함수는 독립시행의 확률이야, 알겠죠? 그래서 문제에도 그냥 이렇게 나올 거야. n번 중 x번 일어났어. p의 x제곱 1-p의 n-x제곱. 이런 이상한 모양이 앞으로 나올 거야. 됐냐? 왜? 이게 확률함수잖아. 요게 요거잖아. 자료값에다가 x값에다가 그놈의 확률을 곱하면, 그래서 다 더하면 그게 평균이라며. 괜찮니? 괜찮아? 이거를 계산하라고 안 해. 걱정하지 말자. 이걸 계산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의가 이렇다고. 그래서 실제 문제에서 얘만 덩그러니 줄 수도 있어. 이렇게 딱 줘놓고 야 얘는 확률 변수의 평균이다 이래버리는 거야. 아니면 얘를 구하래. 됐어? 그러면 x라는 확률 변수는 이항분포를 따르는 놈이구나로 넘어가야 되는 거라고. 이 말을 주고 요식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실제 문제에서 이식만 줄 수도 있다고. 그러면 이항분포를 따른다라는 걸 의미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된다고. 이 계산 과정은 수학자들이 이미 다 했어. 결과 n 곱하기 p야. 이 계산 과정을 니네가 알 필요가 없다고. 그냥 뭐 하면 돼? 두 개 곱하면 평균이에요, 얘들아. 총 횟수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을 곱해주면 총 횟수 중에 내가 A라는 사건이 몇 번, 최종적으로 몇 번 일어날지 예상할 수 있는 기대값. 그냥 곱하면 나온다고. 이걸로 증명이 된다고. 계산해보시면. 궁금한 사람은 한번 해봐요. 그냥은 안 될 거야. 됐냐? 됐어? 정의 알려준 거야, 지금. 야, 그렇다면 분명히 분산의 정의도 있을 거란 말이지. 분산의 정의 뭐였니, 얘들아? 분산의 정의 뭐였어? 편차 제곱의 평균이니까 편차는 뭐였는데 자료값에서 위에서 구한 평균을 빼겠지. 그거의 제곱이 편차 제곱이지. 요놈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확률을 또 곱하겠지. 괜찮아? 그럼 얘를 너희가 계산 직접 하지 않을 거라고. 얘는 MPQ예요. 여기서 Q는 뭐라고 했지, 얘들아? Q는 1-P다. 일어나지 않을 확률. 계산하고 보니까 이렇게 된 거야. 니네가 기억할 건 요건 거야, 지금. MPQ와 MP. 알겠어? 그럼 시그마 X는 뭐겠냐? 이항분포의 표준 편차는 루트 MPQ겠지, 뭐. 됐냐? 이항분포가 제일 쉬워. 뒤에 최근까지 한 것 중에서. 자,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4쪽까지. 새로 추가되는 내용이 없습니다. 자, 그냥 우리는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이항분포를 따르면 독립시행의 확률을 갖는 거고, 방금 전에 NP, NPQ만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죠? 됐죠? 그래서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얘들아, 자유투 성공률 얼마래?
5분의 3. 그럼 얘가 P일 확률이 매우 높다. 됐죠? 그래서 몇 번 한대요? N번 한대요. N번의 시행을 하는데 내가 X라는 놈이 성공 횟수래. 여기까지 문제가 읽혀야 돼. 그치? 그러면 한 번 시행했을 때 어떤 내가 원하는 확률이 P인 거야? 성공할 확률이 이 문제에선 P가 돼야 돼. 스몰 P가. 됐어? 조심해. 확률 함수 아니야. 스몰 P야. 독립시행의 확률에 들어갈 놈인 거야. 얼마? 문제에서 말하는 자유투 성공률 5분의 3. 괜찮을까? 그럼 세팅 끝난 거야. 고민할 필요가 없어. 그냥 바로 뭐라고 쓰면 돼? X는 이항분포를 따릅니다. 얼마? N번을 시행할 거고 한 번 시행했을 때 성공할 확률은 5분의 3이었어요. 라고 무조건 반사로 쓸 수 있으면 돼요, 앞으로. 여기까지 괜찮니? 그리고 요 X라는 변수의 확률 함수는 뭐라고 했죠? N번 중 스몰 X번 일어났으면 좋겠어. 5분의 3의 X제곱. 그러면 못 넣을 확률, 나머지 N-X번을 못 넣어야 돼. 따지 쓰면 퍼펙트. 이거밖에 없어요. 이항분포는. 됐어? 뭐 지금 문제는 아니겠지만 뒤로 넘어간다면 당연히 여기까지 쓰고 바로 쓰면 돼요. 뭐? 기대값은 5분의 3n 분사는 야 NP고 NPQ면 위에 거에다 한 번만 더 곱하면 되는 거다. 5분의 1을. 그래서 얼마? 25분의 6n. 이렇게 바로 때려버리면 되는 거야. 이항분포. 이거 저거 말고 진짜 뽑아낼 수 있는 게 없어요. 더 이상. 내 말 이해 갈까? 오케이. 자, 그럼 이 문제에서 말했던 건 뭐였습니까, 얘들아? PX2랑 PX3입니다. 뭐 하란 얘기야? 2 집어넣고 3 집어넣으란 얘기야. 그냥 단지. PX2는 N번 중 2번 일어났으면 좋겠어. 집어넣는 거. 나머지는 못 집어넣어야 돼. 됐죠? PX3도 N번 중 3번 일어났으면 좋겠고 나머지는 못 넣어야 돼. 이런 말이 되는 거죠. 됐냐? 자, 그게 막 뭐가 곱해져 있는 형태일 거거든, 얘들아. 아, 반대로 쓸 거 그랬네. 자, 4 PX2는 PX3와 같다고 했죠. 괜찮아? 그럼 우리는 저 순서대로 맞춰서 쓸게요. PX3가 분의 PX2는 4분의 1이다. 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굳이 X3를 분모로 내리는 이유는 뭐 때문에? 이대로 나누려고. 됐나요? 네. 야, 그러면 NC랑 NC3은 뭐야? NC는 뭐였죠? N부터 2개. 그리고 분모는 2, 1. 자, NC3은요, N부터 3개. 분모는 3, 2, 1. 됐죠? 일단 조합 먼저 썼어. 그 다음에 그냥 각자 비교하면 돼요, 얘들아. 5분의 3이 아래가 하나가 더 많네. 그럼 아래 5분의 3 남겠지. 5분의 1은 위에 게 하나 더 많네. 5분의 1 남겠죠. 됐어요? 그런 다음에 는 4분의 1 하시면 된다고. 복잡해 보이지만 약분할 거 다 약분하면 n에 관한 1차 방정식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n 값이 바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n은 10 나오십니다.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 아래 문제를 바로 한번 해볼까요? 일단 아래 문제부터. 네, 한번 체크해 봅시다. 야, 그냥 정보 다 준 거죠? 난 총 25번 할 건데 한 번 했을 때 일어날 확률이 5분의 1이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n번 일어날 확률 구하라고. n번 일어날 확률 얼마? 25번 중에서 n번 일어나야겠죠.
됐어? 그러면 어때? 5분의 1이 n번 곱해지겠지. 5분의 4가 나머지 25-n번 곱해질 거고. 됐어요? 야, 독립시행에서 이게 사실 무슨 말이었죠? 이거는 뭐였어? 얘가 왜 곱해지는 거였어, 얘들아? 일어나는 순서였다, 순서. 그치? 그럼 내가 25번 중에서 n번은 일어날 건데 몇 번째에 일어날지 모르는 거잖아. 그치? 그 몇 번째에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 센 거였어요. 그쵸? 식의 의미는 항상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래야 안 헷갈립니다. 자, 그럼 n 더하기 1은 뭔데? 또 25번 중에 n 더하기 1번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5분의 1에 n 더하기 1제곱 5분의 4에 한 번 빼야겠죠. 24-n제곱이겠죠. 더해서 25번이 돼야 되는 거니까. 괜찮을까요? 걔가 2보다 작았으면 좋겠대. 됐죠? 자, 조합식이 복잡하면 일단 적어요. 25cn 25cn 더하기 1 곱하기. 왜 뒤에 건 쉽잖아. 5분의 1 하나 남고 아래쪽에 5분의 4가 위에 하나 남겠죠. 현재 이런 상황. 괜찮을까? 그래서 넘겨주자. 얘들아, 부등식이지만 넘길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대로 나누셔도 되고요. 뭐가 좋니? 뭘로 할까? 숫자는 넘길게. 요거 4니까 2분의 1로 갑시다. 그냥 일단. 아닌가? 그냥 할까? 네, 합시다. 25cn 더하기 1 25cn 2분의 1보다 작다까지는 아마 만들어질 거야. 그러면 됐어? 25cn 뭐라고 쓸 거야? 은빈아, 25부터 n개를 쓸 수 있겠냐? 아까처럼 숫자면 참 이거 자리 바뀌면 그나마 나을 텐데. 그치? 자리 바꿔도 쉽진 않겠네. 25개 쓸 수는 없잖아. 그치? 그래서 정의도 알고 계셔야 되죠. 뭡니까? 25cn은 얘들아 일단 25개를 나열한다고 생각. 됐나요? 개를 뭘로 나누자? n개로 나누고 2개 뺀 거로 나누셔야 되죠. 기억나십니까? 조합 공식. 조합 공식 몰라서 못 풀면 혼나야 되는데. NCR을 n팩을 r팩과 nr팩으로 나눠주시면 됐었습니다. 저 공식, 조합 공식. 자, 마찬가지로 아래 것도 25팩을 n 더하기 1팩 그리고 뭐 한다고? 얘에서 얘 뺀 거니까 24-n팩. 여기까지 괜찮니? 얘들아, 놀랍게도 똑같다. n 더하기 1 24 빼기 n n 25 빼기 n. 알겠죠? 그래서 헷갈리면 저걸 보셔도 됩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죠? 자, 그러면 얘는 25팩은 약분이 될 거고요. 얘들아, n팩과 n 더하기 1팩은 얘가 하나가 더 있는 거야. n 더하기 1 숫자가 1 크잖아. 그치? 약분하면 n 더하기 1만 남아요. 이쪽에. 그 다음 두 번째 마찬가지로 숫자가 1 크다. 요놈이 얘보다. 그럼 뭐가? 겹치는 거 지우면 25-n만 남습니다. 그래서 결론, 번분수 처리니까 25-n분의 n 더하기 1이 2분의 1보다 작다가 됩니다. 자, 양변에 분모들 곱해줄 건데 다 양수들이니까 거리낌 없이 2n 더하기 2가 25 빼기 n보다 작아야 되며 n은 3분의 23보다는 작아야 돼서 답은 7입니다. 됐죠? 정리하시고요. 3번을 좀 도전해 볼게요. 얘는 서로 다른 확률 변수고 서로 다른 이항분포를 따라요. 확률을 각자 계산하시면 돼. 각각 다른 방법으로. 알겠죠? 네, 갑시다. 자, 저렇게 이항분포를 따른다라고 나오는 순간 총 횟수에서 일어날 횟수를 확률 변수로 문자로 잡은 거다라고 바로 세팅이 되는 거야. 자연스럽게. 알겠죠? x가 뭐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
이항분포를 따르려면 그 4번 중에 총 일어나는 횟수가 되는 거다. 알겠지? 자, 그럼 내가 원하는 게 px가 2보다 작다 이거든 얘들아. 그럼 생각을 해봐. 내가 총 4번을 할 건데 x 일어나는 횟수가 2번보다 작았으면 좋겠다기 때문에 뭘 구하라는 거야? px 0. 한 번도 안 일어날 수도 있고 한 번만 일어날 수 있는 거라고. 4번 중에 이거 구해달라는 얘기라고. 자, 그럼 px0는 뭡니까? 4번 중에 한 번도 안 일어나. 내가 원하는 놈이 내가 원치 않는 게 4번 다 일어나는 거야. 마찬가지로 4번 중에 한 번은 일어나야 돼. 대신 원치 않는 게 3번 일어나야 돼. 여기까지 쓸 수 있으면 됩니다. 뭐 적어보자면 4p, 1p, 그러니까 p에 미안해요. 1만 p 내제곱 더하기 4p의 1만 p 세제곱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실 겁니다. 됐나요? 사시형도 1이고요. p의 0제곱도 1일 거니까. 자, 두 번째는 py는 1이에요. 그래서 y라는 변수는 또 다른 이항분포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횟수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계산하면 됩니다. 총 4번 중에 2번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근데 요번에 확률이 얘들아 y라는 놈 변수에 대한 확률은 1마 p라고. 내가 원하는 게 2번 일어났으면 좋겠고 원치 않는 게 나머지 2번 일어나면 좋겠어 라고 해석하시면 된다고. 여기까지 괜찮을까? 그래서 쟤랑 왼쪽에 있는 놈과 얘랑 같아야 된대요. 요 놈은 뭔데? 6 1마 p제곱 그냥 p제곱. 자, 둘이 같아.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p의 값은 0과 1 사이이기 때문에 얘들아 누가 1마 p는 절대 0이 될 수 없어. 그래서 양변에서 뭘 하자? 1마 p제곱을 일단 날려요. 0이 아닌 건 확실하게 나눌 수 있다. 그래서 1마 p제곱 더하기 4p 1마 p는 6p제곱.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될 겁니다. 괜찮을까? 정리한 결과를 바로 쓸게. 정리하고 나면 9p제곱 마이너스 2p 더하 2p는 1 나온대요. 됐나요? 네, 뭐 마무리가 된 것 같죠? 왜? 문제에서 뭐 구하래 얘들아? 9p 빼기 얼마? 요거 구하라고 하지 않았냐? 그럼 얘는 81p 제곱 마이너스 18p 더하기 1 아니냐? 곱하기 9 아니겠냐? 됐죠? 답은 10이네요. 에이, 설마 근해 공식 쓰고 있는 사람 없었겠지. 지금 이런 문제 푸는데. 에이, 이상한 소리 하지 마. 괜찮을까? 무슨 말인지 알겠나? 정리해 주시고요. 지금 하니까 조금 어렵게 느껴지잖아. 이유는 하나죠. 계산량이 많아서 또는 정의가 아직 좀 와닿지 않아서 그거밖에 없어요. 니네가 어려운 이유는. 그치? 그래서 좀 쉬운 걸로 하자. 쉬운 거. 개념은 계속 보면서요. 보면서. 자, 그 다음 장의 문제를 보면 이제 쉬운 거야. 진짜로. 4번. 항상 근데 유형의 첫 번째 문제만 쉬운 건 맞아 사실. 4번의 문제를 보시면 x가 뭘 따른다고 얘들아? 이항분포를 따른대. 맞죠? 그때 기대값이랑 분산에 대한 내용이네. 그럼 고민할 필요 없이 바로 쓰라고. 뭐? 이 x의 기대값은 그냥 2개 곱하면 된다니까. 됐어? 그 다음 마찬가지로 분산도 여기에다가 1마 p 한 번 더 곱해주면 된다니까. 얘는 그냥 무조건 만사로 나오면 돼. 쓰이든 안 쓰이든. 이항분포 말이 나온다면. 여기까지 뭔 말인지 알겠니? 자, 그런 다음 우리한테 이제 주어진 조건은 2x의 기대값이에요.
근데 우리 알잖아. 이미 성질. 뭐, 숫자 2가 곱해진 거는 밖에 나가서 곱해진다며. 됐죠? 그래서 얼마? 2 곱하기 NP가 24래요. 됐지? 그 다음 마찬가지. EX의 분산은 얘들아, 분산의 정의, 제곱하는 일이 생겼었지. 그래서 이 2도 제곱이 됐었지. 라고 그냥 기억하면 된다고. 그래서 얼마? 4 곱하기 NP 1마 P가 36이라고. 괜찮습니까? 네, 그럼 끝났죠. 연립방 정식 푸는 거지. 문자 2개밖에 모르는 거 없잖아. 그쵸? 그래서 첫 번째 식에서 NP는 12. 두 번째 식에서 NP 1마 P는 9. 대놓고 나와있죠. 이거 12대. 됐나요? 그래서 얼마? NP 1마 P가 4분의 3이어야 된다. 그러면 P는 4분의 1이며 N은 48이어야 된다. 이렇게 구해집니다. 그래서 답은 48. 단순 계산 문제. 이해갈까? 이렇게만 나오면 참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아래 문제처럼 나올 거야 얘들아. 이항분포를 따른다라는 말을 하지 않고 확률함수 이렇게 생겼거든 얘들아. 요게 이항분포랑 관련성 좀 한번 생각해 볼래? 그리고 그 시그마식도 있지. 얘를 직접 계산하는 게 아니야. 걔의 의미도 한번 생각해 볼래인 거야. 즉 그 아래 문제는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했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네,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써왔던 표현이랑 차이점은 단 하나입니다. 뭐? 스몰 x 대신 k 썼어요. 그쵸? 그것 빼고는 다 똑같잖아. 됐냐? 2분의 1의 n제곱을 쪼갤 생각은 당연히 했어야 돼요. 이거는 뭐야? 독립시행의 확률을 많이 풀어봤으면 느낌 알 거예요. 일어날 확률이 반이면 나머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반이기 때문에 2분의 1, 2분의 1이기 때문에 결국엔 2분의 1의 n제곱으로 합쳐진다라는 게 있었잖아. 그렇잖아? 그걸 이제 반대로 쪼개서 바라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확률 질량함수를 보자마자 라지 x는 이항분포를 따르는구나. 전체 횟수는 n번이고 내가 원하는 놈이 일어날 확률은 2분의 1인 이항분포를 따르고 있구나가 반사적으로 나와야 돼요. 뭔 말인지 이해가죠? 그러면 바로 쓸 수 있네요. 뭐를? 기대값 평균이죠. 2분의 n이고요. 분산. 야, 여기다가 2분의 1 한 번 더 곱하면 되는 거야. 4분의 n이더라. 됐나요? 문제는 요놈인데 얘를 해석해야 되는데 이거 내가 그래서 증명하는 거를 초반부에 보여줬었죠. 시그마 K는 0, N, K제곱, P, X는 K 빼기 4배 시그마 K는 0, N, K, P, X는 K 플러스 4배 시그마 K는 0, N, P, X는 K. 됐냐? 뭐야? 제곱의 평균. 2의 X제곱. 됐나? 평균. 왜? 자료값에 확률 곱해서 다 더했잖아. 그래서 얼마? 마이너스 4배 2x야 이거 단지. 괜찮을까? 마지막 확률의 총합 1 플러스 4까지. 됐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야, 그러면 제곱의 평균? 제곱의 평균은 뭐죠? 분산 더하기 평균의 제곱.
얘는 얘죠. 기억나죠? 재평평제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분산이니까 그 뺀 걸 이행하면 제곱의 평균만 남겠죠. 마이너스 4배에 2x 더하기 4. 자, 이제 끝났어. 뭐 하면 돼? 대입하면 돼요. 왜? 분산 얼마? 4분의 n. 평균 얼마? 2분의 n 제곱. 4분의 n 제곱. 마이너스 평균에다가 4 곱하면 마이너스 2n 더하기 4까지. 얘가 69래요. 이제부터 너희한테 뭐 풀으래? 2차 방정식 풀으래요. n값을 두 개가 나올 겁니다. 얼마랑 얼마 나왔니? 나만 나왔니? 자, 20이랑 마이너스 13 나오는데 횟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음수는 불가능이겠죠. 답은 22였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 정리 좀 한번 해보세요. 일단 뭐 답을 구하는데 막혔더라도 얘들아 단순 계산은 할 수 있어야 된다. 숫자 계산. 그래서 2의 x제곱까지도 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바로 직접 문제를 통해서. 그래서 내가 얘를 잘 정리할 건데 얘들아 변수가 누구야? k가 변수다. k가 자료값인 거야. 알겠어? 그래서 얘를 전개하시면 x는 상수 취급하셔야 돼요. 시그마 안에서만큼은. 걔는 0부터 100까지 p라고만 쓸게. 마이너스 2ak니까 k는 밖으로 못 나와. 그래서 k는 안쪽에 그대로 남아서 누구랑 자료값과 확률이 곱해져서 더해지는 거고, 마찬가지로 a제곱은 나올 수 있지만 k제곱은 밖으로 못 나오기 때문에 k제곱, 자료값의 제곱에다가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하는 꼴인 거라고. 여기까지 맞을까? 됐니? 자, 첫 번째 거 얼마? 1. 확률의 총합. 1. 두 번째, 자료값에다가 확률 곱해서 다 더했네? 2x. x의 평균. 자료를 제곱했어. 자료값 제곱하고 확률 곱했네? 제곱의 평균. 여기까지가 눈에 보이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연습하세요. 자,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5 뭐가 빠졌다. x가 빠졌네. 쏘리. 5ax. 괜찮냐? 그 뒤에 거 얼마? 16분의 139a제곱. 오휴. 됐어. x에 관한 몇 차 함수? x에 관한 2차 함수. 그래서 최소값 문제 나왔으니까 우리는 x에다가 2분의 5a 대입하시면, 야, 이제 거의 외워지지 않냐, 이거? 2분의 5a 대입하면 어떻게 돼? 이거 마이너스 4분의 25a 제곱 되죠. 그쵸? 계산하세요. 자, 플러스 16분의 139a 제곱. 자, 그러면 16분의 39a 제곱인데 걔가 39라고 했으니 a는 4 또는 마이너스 4. 양수 a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답은 4가 된다. 야, 4쪽까지만 풀고 가자. 오늘 조금 일찍 끝나도. 그게 낫지 않냐? 괜찮지 않아? 아니야, 너무 신아 좀 아쉬워? 정규분포 할까? 아니야. 4쪽까지만 완벽하게 하고 가자. 차라리 이항분포만. 알겠죠? 자, 그럼 이제 3, 4쪽은 활용 문제입니다. 활용 문제. 한번 체크 좀 한번 해볼게요. 7번. 자, 3개의 동전을 던질 거야. 그때 총 몇 번 한대? 320번 한대. 그러면 밑줄 쳐놓고 걔는 n값인 거야, n값. 전체 횟수. 됐냐? 3개 던지는 행위는 한 번인 거지, 한 번. 얘가 한 번 시행한 거다. 근데 그걸 320번 반복한다는 뜻이야. 됐어? 그럼 나한테 필요한 건 얘들아 p잖아. 뭐? 한 번 시행해서 나오는 확률. 됐냐? 내가 원하는 상황이 뭔데? 한 번 시행했을 때 뭐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앞면 1개, 뒷면 2개 나왔으면 좋겠대. 됐습니까? 그놈의 확률을 적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 몇 가지죠? 동전 3개 던지면 2 곱하기 2 곱하기 2 8개잖아. 그치? 그 8개 중에서 한 놈만 앞면 나머지 뒷면 몇 가지? 3가지겠지. 8분의 3이겠죠. 여기까지 괜찮냐? 끝났어요. 그래서 나온 횟수를 x라고 했으니까 x라는 놈은 이항분포를 따라야 되고요. 전체 횟수 320번이고 한 번 시행했을 때 내가 원하는 게 나올 확률은 8분의 3이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써주면 끝. 2x 얼마? 2개 곱해 120. vx 얼마? vx 더 쉬워 얘들아. 120에다가 1에서 요거 뺀 거 나머지 확률 한 번 더 곱해주면 돼요. 됐습니까? 15니까 얼마? 75. 이렇게 분산과 평균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95. 자, 8번 시작. 네, 체크합시다. 자, 주사위 2개를 던질 거고요. 나온 눈의 수를 각각 A, B라고 했을 때 실근이 모두 자연수가 되길 바란대요. 얘들아, 그럼 판별식으로 푸는 거냐 아니냐? 판별식으로 푸는 거야 아니야? 일단 써야. 아니죠. 두근이 자연수면은 무조건 실근 존재인데 뭐하러 써봅니까? 그렇잖아. 그래서 뭐 해줘야 돼? 근각계수 관계 합시다. 얼마? A 얼마? B. 자, 이 모든 게 자연수여야 됩니다. 저기 적혀있는 알파, 베타, A, B 모두 자연수가 돼야 된다는 뜻인 거잖아. 그치? 부정방정식 풀란 얘기죠. 부정방정식. 뭔 말인지 이해갈까? 그럼 이걸 만족하는 주사위 눈 A, B 다 자연수로 표현될 수 있는 거 체크하라는 얘기야, 얘들아. 알겠어? 자, 그러면 B부터 할까? A부터 할까, 얘들아? 나올 수 있는 눈의 수를 뭘로 따져볼래? 곱이 편하겠니? 합이 편하겠니? 부정방정식이면? 곱이 편하죠. 자, 부정방정식에서 정수 조건이나 자연수 조건 나올 때는 곱으로 보통 풀었었어요. 그래서 나는 B를 먼저 세팅할 겁니다. 자, B가 1이면 알파, 베타가 가능한 건 뭐밖에 없냐, 얘들아? 알파, 베타도 자연수여야 된다면 두근이 1,1밖에 없어요. 그래서 A는 2만 가능합니다. 2개 더한 거니까. 자, B가 2면 알파랑 베타는 뭐만 가능해? 1, 2 또는 2, 1 가능하겠죠. 그래서 A는 3만 가능하겠네. 요걸 체크를 했어야 돼요. 전체 개수를. 자, 3이면 1, 3, 3일밖에 안 돼요. 얘도 4라는 값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A값. 됐어? 1, 3, 3, 1. 어차피 합이니까. 자, B가 4면 1, 4, 4, 1도 있어요. 그래서 A값이 5가 나오는데 2, 2도 있는데 그래서 A가 또 4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맞지? 자, B가 5면 1호 5일밖에 없어서 6밖에 안 되고요. 마지막 B가 6이면 1, 6, 6일 2, 3, 3, 2 대칭이니까 사실 안 따져도 되는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서 A가 7이나 5가 돼야 되는데 7은 안 된다. 주사의 눈이기 때문에 7이라는 숫자가 나올 수는 없겠죠. 여기까지 괜찮을까? 그래서 A, B의 순서상이 총 몇 개? 2, 3, 4, 5, 6, 7가지입니다. 즉 내가 주사위 2개를 던져서 한 번 시행을 해서 나올 수 있는 확률은 전체 36가지의 경우의 수 중에 7개만 만족한다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갈까? 오케이. 그러면 얘를 구하고 나면 문제는 쉬워져. 총 몇 번 한대? 240번 한대.
그때 한 번 했을 때 내가 원하는 게 나올 확률은 36분의 7이라고. 이거만 쓸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쵸? 됐냐? 뭐 구하래? 일단 2x 구하래요. 자, 2x는 어려운 게 아니라고 해서 그냥 두 개 나와 있는 거 곱하면 된다 했다. 맞지? 얼마? 12가 약분되니까 3분의 12 약분하면 20, 140. 그래서 너희한테 구하라고 한 게 2에 3x 더하기 5니까 3 곱하기 2에 x 더하기 5 구하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래서 145가 답이 되겠죠.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도 마저 해봅시다. 네, 자, 9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앞면의 개수 5개를 던져서 앞면 나오는 게 m, 뒷면 나오는 게 n. 현재 뭐 이렇게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쵸? 그때 뭐 해달래? m 곱하기 n이 5보다 작아졌으면 좋겠대. 야, 그러면 5개를 던지는 행위 자체는 시행을 몇 번 한 거야? 5번 한 게 아니라 한 번의 시행인 거야, 그게. 그쵸? 한 번의 시행에 5개를 다 던져서 내가 원하는 게 요거야. 그래서 이 부등식을 만족할 확률이 스몰 p가 되는 거잖아. 여기까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오케이, 그럼 잠깐 킵해놓고 총 몇 번을 반복한대, 얘들아? 20번. 즉 우리는 현재 얘까지는 알고 있어. 뭐야, 그럼 끝났네? 뭐만 구하면 돼? 저 주황색 확률만 구해서 써주면 되겠죠, 뭐. 괜찮을까? 그럼 어떻게 돼요? 얘들아, 곱해서 5 이하인 케이스는 어떨까? 뭐 있냐? 5, 0 가능하냐? 4, 2, 1 가능하니? 돼? 3, 2 되니? 2, 3 되니? 1, 4 되니? 0, 5 괜찮니? 오케이. 이렇게 4가지의 확률을 다 따져주셔야 돼요. 신아, 왜 또 너 5, 0, 0, 5 빼먹었지 너? 그냥 이거 2개만 하고 끝냈지. 그것도 아니면 더 멍청한 건데 뭐냐.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뭔데? 5번 던져서 5번 모두 앞면 나올 확률. 뒷면은 0번. 이거 계산하라는 얘기겠죠, 그쵸? 그 다음 마찬가지 얘도 5번 중에 4번 앞면 나왔으면 좋겠어. 나머지 한 번은 뒷면 나와야 돼. 근데 써보면 아시겠지만 확률 자체가 절반이면 어차피 5제곱 돼요, 그냥. 그쵸? 야, 그럼 얘도 그냥 뭐냐? 5C1이지만 얘랑 같은 값 나올 거라고 예상되죠? 마찬가지로 마지막 놈도 5번 중에 한 번도 앞면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 5번 모두 뒷면 나와야 돼. 하지만 첫 번째 놈이랑 확률이 동일하죠. 야, 통분되어 있으니까 통분된 거 그대로 씁시다. 32분의 1. 어차피 약분 안 되네. 32분의 5. 32분의 5. 32분의 1이 나올 거라고. 됐어? 이 모든 경우를 다 더한 게 P라고. 12. 됐습니까? 네, 4 나눠서 답은, 이거 확률은 8분의 3. 자, 그럼 2x 기대값 2개 곱해 2분의 15. 됐지? 그 다음에 맞지? 분산은 평균에다가 뭐 하라고? 8분의 5를 곱하라고. 됐어? 얼마? 16분의 75. 일단 쓰자. 자, 근데 이 문제에서는 아마 표준 편차도 구하라고 했어요. 루트 씌우면 4분의 5루트 3. 뭐 구하래요? 안 끝났어? 2의 2x 얼마? 이거 2배 15. 자, 표준 편차 4x 빼기 1 어떻게 된다 했냐?
분산과 표준 편차는 뭐에 영향받지 않는다? 더하기나 빼기에 영향받지 않아요. 같이 움직이니까 사이가 벌어지진 않아. 하지만 사이가 4배가 될 수는 있어. 그래서 절대값 4 곱하기 시그마 x라고 했었습니다. 개념 썼던 거에. 그래서 4를 곱해주면 5 루트 4. 자, 2개 곱하라 했다. 75 루트 3이 답으로 나오셨으면 잘 푸신 겁니다. 됐나요? 네. 정리 좀 잘 해주시고요. 네, 마지막 페이지. 오늘 요거까지만 하고 깔끔하게 하고 가자. 못 가네, 4명은. 나까지 5명이네. 아이씨. 야, 끝나고 시간 좀 남는 거 같으니까 설 선물로 음료수 사드릴 테니까 바로 집에 가실 분들은 집에 가시고요. 같이 메가 커피를 갈 사람들은 가서 음료 골라서 바로 픽업해서 집 가는 방향으로 합시다. 뭔 말인지 이해가죠? 우린 다시 들고 올라오면 되고. 자, 하자. 10번. 자, 요번에는 확률 변수를 살짝 변형하는 문제입니다. 새로운 확률 변수가 만들어지는데 어디까지는 이항분포고 그거 이후로는 이항분포가 아니다를 니네가 좀 이해를 하셔야 돼. 잘 봐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이 뭐라는 거야? 6의 약수면 3점을 얻고요. 그렇지 않으면 1점을 얻는다. 즉 눈의 수가 6의 약수일 수 있고 6의 약수가 아닐 수 있지. 그럼 이건 이항분포가 맞네. 일단 독립시행 맞잖아. 2개밖에 없잖아. 6의 약수냐 6의 약수가 아니냐. 괜찮아. 그때 조심해. x를 앞에 점수부터 밑줄. 점수를 확률 변수 x라 할 때까지 밑줄. 그럼 x는 이항분포에 따르지 않아요. 점수잖아. 이항분포에 따르는 건 뭐라고 했어? 횟수라고 했잖아. 이해 갔습니까? 그래서 세팅을 하셔야 돼요. 새로운 확률 변수를. 요게 어려워. 처음에 할 때. y라는 놈을 6의 약수가 나온 횟수라고 새롭게 지정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이 y라는 놈이 이항분포를 따릅니다. 총 몇 번을 던진다고 했냐? 36번을 던진다고 했고요. 얘들아, 한 번 던져서 6의 약수 나올 확률 얼마냐? 6분의 4. 그래서 얼마? 3분의 2잖아. 이해 갈까? 그래서 우리는 뭐까지 얻어낼 수 있냐면 이 y는 24다까지 알아낼 수 있어. 2개 곱해서 mp. 됐냐? 그럼 이제 쌤 근데 나는 2x 구하라고 했는데 2y 말고 맞지? 그래서 x를 세팅해야 돼. 얘들아, x라는 놈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놈이야? 6의 약수 나오면 몇 점 얻고 6의 약수 나오면 몇 점 얻어? 3점. 6의 약수가 안 나오면 몇 점 얻니 얘들아? 1점. 그러면 아니 y가 횟수라며. 됐어? 그래서 3 곱하기 y야. 맞잖아. 6의 약수 나온 횟수에다 3 곱하면 3점씩 얻어질 거 아니야 매번. 플러스 1점 얻는다며. 언제? 36-y번만큼. 36번 중에 6의 약수 나온 거 뺀 만큼은 1점만 얻어야 된다며. 이걸 만들어내야 돼. 2번의 고비가 있어. 처음 하실 때. 세팅해야 되는 거 문자 내가 새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 그들의 연관성을 쓰셔야 되는 거 알겠죠? 그럼 얼마냐 정리하면 2y 플러스 36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뭘 공부했어? 선형성에 대해서 했잖아. 무슨 말? 이 x는 기대값 2y 더하기 36이며 선형성에 의해서 실수배 곱해지고 뒤에 더해지고. 괜찮냐? 그러면 내가 구한 24를 이제
대입하시면 된다. 4836 84 이렇게 얻어내는 문제예요. 이해 갈까요? 무슨 말인지? 횟수다, 횟수. 내가 원하는 게 일어날 횟수가 확률 변수여야만 이항분포를 따르는 거야. 알겠죠? 네. 자, 11번 한번 풀어봅시다. 네. 이게 이제 말이 조금 어려워지죠. 그쵸? 그래도 뭐 대충 눈치껏 문자 잘 잡으면 풀만합니다. 자, 우선 정답을 맞히면 5점을 얻고 틀리면 일정한 점수를 감점하려고 할 때라고 했으니까 40문제가 있거든, 얘들아. 그럼 우리는 몇 번의 시행을 하는 거야? 40번의 시행을 하는 거야. 왜 한 문제 한 문제 풀 때마다 한 번의 시행이 되는 거라. 이해 갈까? 그럼 내가 문제를 맞출 확률은 얼마야? 원래 다 달라. 문제 난이도에 따라 다를 거 아니야. 똑같은 문제가 아닐 건데. 근데 그래서 거기에 동그라미 네 번째 끝에서 두 번째 줄 맨 앞에 임의로 진짜 찍겠다는 뜻이에요. 이해 갔어? 그럼 당연히 맞출 확률 얼마니? 한 문제 맞출 확률 얼마야? 얼마야? 5분의 1이지. 진짜 찍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찍는 거야. 임의로면. 근데 모의고사 볼 때처럼 이 세 개? 2가 너무 적은데? 2로 찍어. 이거 말고 그냥 진짜 마음대로 찍는 거라고. 알겠냐? 뭔 말인가? 자, 그러면 나는 X라는 확률 변수를 세팅해 볼게. 얘는 맞힌 문제수라고 합시다. 저 맞히는 행위가 일어나는 총 횟수야. 그러면 바로 얘는 이항분포를 따라 40번의 시행이고요. 한 번 할 때마다 맞힐 확률은 5분의 1인. 뭔 말인지 이해 갈까? 그때 어떻게 된다고? EX는 두 개 곱한 거다 까지 일단 기계적으로 넘어오면 된다고. 근데 나는 맞춤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점수가 중요해. 그래서 점수도 세팅을 해야 돼요. 새로운 문자로. 점수 Y는 한 번 맞출 때 5점을 얻는다라고 했으니까 5X거든? 근데 뭐 해야 된대? 잃어야 된대. 몇 점을? 틀린 개수만큼. 이렇게 가야 돼. 요게 이제 잃는 점수가 되는 거지. A라는 점. 감점 되는 거야, 요게. 이거 구하라는 문제잖아, 지금. 여기까지 괜찮을까? 그때 문제에서 점수의 평균이 8점이라고 했으니까 얘들아, 이 Y가 8이길 바라는 거야. 점수라는 확률 변수의 평균 구하라고 했다, 그치? 그래서 이 Y는 이 5 더하기 AX 마이너스 40A다. 그러면 5 더하기 A의 2X 마이너스 40A라고. 선형성. 2X가 8이었으니 40 더하기 8A 마이너스 40A가 되고요. 그게 얼마? 8이 됐으면 좋겠다고. 괜찮습니까? 1차 방정식 A는 1.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자, 라스트 12번 가자. 네, 가봅시다.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얘들아. 이렇게 세팅을 하셔야 돼요. 따로따로 가셔야 돼요. 왜냐면 곱해지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야 편해요. 알겠죠? 야, 이렇게 내가 세팅을 해놓으면 Y라는 놈은 이항분포 따릅니다. 동전 몇 개 던졌으니까 A개 던졌으니까 나한테는 A번의 기회가 있는 거야. 됐어? 그때 한 번당 앞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죠. 마찬가지야. Z라는 놈도 이항분포 따릅니다. 전체 기회 횟수는 20-A번인데 뭐 각각의 확률은 2분의 1로 동일하게 했죠. 그래서 우린 뭘 구할 수 있어? 2y 얼마? 2y 얼마? 2분의 A. 자, 2z 얼마? 2분의 20-A. 이렇게 일단 구할 수 있다고.
자, A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문제에서 상금의 기대값 3,600원. 얘들아, 상금이라는 놈을 상금이 X라고 되어 있니? 아니면 안 나와 있니? 아, 상금이 X가 아니죠. 상금 X 쓰면 안 되겠죠? 상금은 뭡니까, 얘들아? 앞면 나온 개수만큼 내가 가져가는 거라며, 그치? 그래서 뭐야? 100Y 더하기 500Z야. 뭔 말인지 이해가냐? 안 눌렀다. 누르고 갈까요? 까먹기 전에. 오케이. 자, 쏘리. 자, 상금은 요거니까 상금의 기대값이라고 하면은 요놈 구하라는 얘기겠죠. 그럼 100 2의 Y 500 2의 Z라고. 우리가 흰색으로 구해놓은 놈들. 뭔 말인지 이해갈까? 얼마 나오냐면 5,000 마이너스 200A가 나오고요. 그게 문제 조건에서 3,600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라는 값은 7이라는 값이 나와요. 됐냐? 야, 그럼 100원짜리가 7개 있다는 얘기야. 100원짜리 7개. 됐죠? 그때 X는 뭐래, 얘들아? 100원의 앞면의 개수. 저거 그냥 X라고 할 거예요. 괜히 Y라고 잡았네요. 다시 하면 되지 뭐. X는 이항 분포를 따릅니다. 100원짜리 개수만이니까 총 7개고요. 앞면 나올 확률이 2분의 1입니다. 자, 우리는 그냥 구합시다. 2x 얼마? 2분의 7. vx 얼마? vx는 어떻게 구한다고, 얘들아? 2분의 7에다가 2분의 1 한 번 더 곱하라고. 1에서 이거 나머지 확률. 4분의 7. 자, 얼마 구하래? V4x. 자, V4x는 분사는 4가 제곱돼서 곱해진다고 했습니다. 답은 28.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항분포까지만 합시다. 숙제만 체크하고 마무리할게요.